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5월 14일이죠, 아마? 13일일 수도 있고요. 네, 잠시만요. 오늘 며칠이죠? 네, 5월 14일. 아, 내일 스승의 날이군요. 5월 14일, 이제 보충 강의, 사전 보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대한 피드백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 사주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모신다고 해놓고 제가 너무 성급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허술하지 않았나 해서 스스로 좀 후회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는 머릿속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지난 시간 내용의 복습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아직 생소할 때는 복습을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이제 되뇌어 보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들으시면서 아 맞다 저랬었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는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었는데요. 이 천간은 하늘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고요. 그리고 지지라는 거는 이제 땅 그리고 환경 현실 이런 걸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배웠던 거 보면요,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해서 총 10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십천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암기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주력해서 드렸던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요. 음양의 개념이 있었어요. 음양의 개념. 이 음양이라는 말을 할 때 혼동하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어, 이제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며 토는 중립적인 성격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무토는 이제 잘 떠올려 보세요. 무토는 양에 가깝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기토는 음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글자 크기, 글자의 사이즈를 갖고도 음양을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글자는 크기가 큰 글자는 양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작은 글자는요. 음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저 십천간을 분류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글자 크기로 분류하게 되면은 양,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 이게 기초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아시죠? 뭐든지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을 제가 끌어들였죠. 지금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린 게 잘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이 무기토의 성격, 얘네들은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중립적인 성격의 이유가 양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음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개념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걸로 보셔도 되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싶으시면은 무토가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다. 이 친구들을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다. 관장을 하고 있고 기토는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리고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이 순간을 담당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양이 순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이라는 거는 현실,
살아있음, 있음이고요. 태어나면은 당연히 음으로 가겠죠. 음은 비현실, 죽어 있음. 자,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대단히 행복한 일이죠. 행복한 일이고 결국에 죽어 있다라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두려움 그리고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양에서 음으로 가는 과정은 어렵다. 이 어렵다라는 게 두려움과 미련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 양기가 얼마나 강한가 그거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로 지난 시간에 신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 신금. 요거 이제 아직 못 배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게 이제 8월인데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음이에요. 근데 저희가 8월 그러면은 덥다라는 거죠. 그럼 양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로 보면은 애진역이 음으로 가야 되는데 왜 덥냐는 거죠. 그 이유는 양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음으로 데리고 가는데 어떤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두려움과 미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반대로 저희가 태어날 때는 뭐 겁내고 두려워하다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쏙 하고 나오는 거죠. 즉 음에서 양으로 가는 거는 대단히 수월하다. 수월하다.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공들여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욕심을 조금 더 냈죠. 그래서 상생상극. 그래서 목생화, 나무는 화를 생해주고 화생토, 화는 토를 생해주고 토생금, 토양에서 바위가 나오고 그리고 금생수, 바위를 뚫고 물이 나오고 그리고 물은 다시 나무를 키워준다. 이 부분은 이제 암기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본 강의 때 다시 한번 언급 드릴 거니까요. 이건 대단히 급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생이 좋은 개념은 아니다.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이 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이제 플러스의 개념이거든요. 그게 마이너스의 개념이고. 그럼 이제 이게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누구는 생을 해주었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쁨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극의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음, 아까 뭐부터 시작했죠? 목생화부터 시작했으니까 목극토. 토양은 나무는 토양에다가 뿌리를 박는다. 그래서 토양을 극한다. 그리고 토양은 물을 가둔다. 그래서 토극수, 수극화. 요거는 뭐 연상이 대단히 쉬우시죠? 물이 불을 억제한다. 그리고 화극금. 화는 금을 달군다. 그리고 금극목. 쇠는 나무를 극한다. 그래서 요것까지 이제 암기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다.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내용을 들어갈 텐데요. 요거는 제가 사주 명식 아무거나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사주 명식을 네. 이건 제 게 아니네요. 제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는 합의를 받은 명식들입니다. 뭐 이 사람 사주를 지금 분석하자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개념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를 연주라 그래요. 이 주가 기둥주자예요. 기둥. 그래서 저희가 사주라고 얘기하는 건 4개의 기둥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셨을 거세요.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구심을 품냐면요. 연월 일시로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이제 요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명리학이라는 거는 자연학이에요. 자연학. 이 자연학이라는 건 결국 뭔가 하면요. 사람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죠. 음, 한겨울에 막 서립바람이 부는데 꽃이 한 떨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첫째, 귀한 꽃이다. 둘째, 둘째, 건강하지는 못하겠다. 그쵸? 한겨울에 서립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는데 꽃 한 떨기가 피어 있으니 귀한 거는 맞겠지만 건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이 자연의 모든 이치들은 저희가 이 하물며 이 꽃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즉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그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봤지 어떤 함께 동화되는 대상으로 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연, 월, 일, 시, 내가 언제 태어났는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겨울에 태어난 꽃을 바라보고 저희가 하는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때 태어났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겠다, 저렇겠다 하고 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의문이 하나가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요. 무섭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명리를 배우시면서. 무섭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모두 다 정해져 있는 것 같다. 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자기가 체험한 게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체험은 두 가지일 겁니다. 과거를 보니 100% 들어맞고, 미래를 보니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미래들도 100% 맞는 것처럼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시면서 그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실제로. 저도 이제 처음 공부할 때 그랬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 차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아직 그 사주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렇게 좀 편의상으로 적겠습니다. 요 식신이라는 거는 자식, 뭐 그냥 예시를 들을게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진로, 그리고 그 추구, 꾸준함,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모님도 있고요. 자, 편제는요. 아, 이거 색깔을 좀 달리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편제는요. 부친, 아버지죠. 네, 글자 크게 좀 키우겠습니다. 네, 부친. 그리고 확장, 투자, 큰 꿈. 네, 한 요 정도까지만 쓰고 얘기를 해보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97년에 운이 이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이제 결혼을 한 상태였고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하고 자기 친부가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자기 딸하고 함께 자기 아빠를 간호를 계속했단 말입니다. 1997년에. 그럼 이 사람이 되돌아봤을 때 와 진짜 사주 무섭다. 맞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사주여도
직장을 잘 다니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그러니 나는 이제 직장을 때려치고 학원을 다닐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사주를 접하고 되돌아봤을 때도 야, 사주 무섭다.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일확천금이 꿈이었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보면서 은행 강도들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복면을 사고 흉기를 구입한 후에 은행에 침투해서 들어가겠죠. 네, 그럼 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꾸준히 자기가 갖고 있는 큰 꿈을 위해서 열심히 또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왜 기존의 명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는가? 그쵸? 당연하죠.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일단 첫째는요. 사회적인 경직이 너무 강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대략적으로 막 이렇게 써놔도 경우의 수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전 시대는 그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많아봤자 두 개? 아니면 한 개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이전 시대라는 거는 뭐 조선 시대부터 한 1980년대쯤까지를 뜻해요. 사회적인 경직도가 너무나 강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시는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사주 명리에서는 요게 이제 나를 뜻하는 글자잖아요. 근데 조선 시대 때는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들어와서도 한창 동안은 여기하고 여기만 보고 사주를 봤어요. 한 사람의 사주를 볼 때. 뭐 중국 시대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청나라, 뭐 송나라 뭐 이럴 때요. 여기가 조상 자리예요. 조상. 그리고 여기가 부모 자리란 말이죠. 즉 어떤 조상님,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부모가 누구인가, 어떤 관직을 갖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은 더 이상 이 사람의 인생은 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길흉을 볼 때도 이것만, 그러니까 부모님이 멀쩡하시다, 문제가 없다, 가문에 문제가 안 생겼다, 그럼 아 좋네,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명리적인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 일주 나를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 지는 대단히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의 심리까지 보기 시작한 지는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예요. 현대에 들어와서. 네. 자, 그러면 첫째, 사회적인 경직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존의 명리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없었고 되려 봐서도 안 됐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비가 있단 말이에요. 대단히 경직되고 안정돼 있는 사회예요. 거기에서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가 있는데 이 노비한테 야, 너는 이 사주 명리를 보니까 네 팔자는 결국에 조선에서 제일 가는 거상이 될 거야.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될 거야. 이게 되겠습니까? 조선시대가 뭐 혼돈기였고 또는 그 신분의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가 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라면 모를까. 조선 초기에 대단히 사회가 안정돼 있는데 이게 되겠냐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많은 경우의 수가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현대 사회는 그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수준과 삶의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요. 대단히 재밌는 거 많이 봅니다. 대단히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 99% 똑같은 사주가 있어요. 똑같은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는 너무 추워가지고 목화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이게 실제 사례라서요. 제가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0세고 한 분은 지금 현재 중3 고1 한 17세
정도 돼요. 거의 99% 똑같은 사주인데 둘 다 목화를 추구하게 돼 있고요. 이 목화라는 거는 화려하고 세속적이고 대중적인 기운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이제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미술하고 춤이에요. 미술하고 춤. 요거는 이제 추구하세요. 근데 이분은 직장을 안 다녀요. 당연히 17세니까 직장 안 다니겠죠. 고등학생이죠. 지금부터 미술하고 춤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꿈은 그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은 상담 드리면서 여쭤봤어요. 아니, 너무 안타깝다. 선생님 젊으셨을 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못 그러셨냐.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시잖아요. 저희 시대 때 어땠는지. 집에서 부모님이 대단히 강하게 반대를 하셨고 저도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몇십 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반증하는 게 결국에 명리가 시대상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저희가 뭐 잘못했다고 역적으로 몰려서, 뭐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역적으로 몰려서 뭐 사형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와 현재의 어떤 교육 수준과 그리고 삶의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삶의 질의 차이가 크죠. 요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요. 그리고 실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틀렸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주 감명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들을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저랑 상담 끝날 때 무렵에 사실은, 그럼 이제 사실은 요 말씀 나오면은 무슨 말씀 하실지 알죠. 아, 이제 다른 데서 감명 받으신 거 말씀하시는구나. 사실은 내가 뭐 그런 직장을 다녀서도 안 되고 뭐 대단히 괴롭게 살 사람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자기가 그 공무원인 걸 그렇게 알았냐. 이제 그런 거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 사주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비슷하게 병호, 예. 여기 그냥 아무렇게나 써볼게요. 개축, 겨울이에요. 겨울에 새벽에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 배운 것 중에 무토는 뜨겁다 그랬잖아요. 뜨거운데 무토 입장에서 너무나 춥겠죠. 추우니까 괴롭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거 화기운이죠. 화기운. 색깔 다르게 화기운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자세히 뜯어보면요, 요 안에 지장간이라 그러죠. 요 안에 나무의 기운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게 뭔지 보면은 이 사람한테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자격, 서류, 이런 것들을 뜻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 사람한테 뭔가 하면요, 평관이에요. 평관은 뭔가 하면요, 강한 조직 또는 국가를 뜻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못 알아들으셔도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어차피 본 강의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 사주가 너무 춥단 말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한겨울에 그 새벽 초겨울에 새벽에 났으니까 사주가 추워요.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따뜻한 기운을 강하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강한 조직이나 국가 조직에 있을 거고 어떤 자격과 관련된 쪽에 계시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렇게 사주를 보러 다녀도 자기 공무원 한다 그러면 다 혀를 끌끌 찬대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공무원 할 팔자가 아니다. 큰일 났다. 막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것 때문에 진짜 큰일 났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니 승진도 계속하고 뭐 집안도 너무 여유 있고, 자기가 뭐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승진도 계속하고 집안도 여유 있고, 근데 자기가 이걸 어떻게 그만두겠냐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웠대요. 큰일 났다고들 하니까. 근데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심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제 직업을 맞추셨나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맞춘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내가 사주가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기운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선생님 공무원이라고 맞추지 않았고, 강한 조직이나 국가 밑에 네임밸류가 강하거나 아니면 국가와 관련된 기관이고 어떤 자격이나 서류와 관련된 일을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라고 못 맞췄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정말 그렇네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양반이냐 아니면은 그 양반의 반대말이 뭐죠? 상민? 상민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거고요. 왜? 아시죠? 여자는 사회에 진출할 기회가 대단히 적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더라도 내가 노비로 태어났다. 그러면 또 사회에 진출할 수 없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조선시대로 가서 이분의 사주를 본다면은 이 정말 믿기 어렵게도 2022년 대한민국에서 사주를 봐주시는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직장 다니면 안 되죠. 혀를 끌끌 차야죠. 아예 다니지도 못하겠죠. 생각도 못했겠죠. 그냥 내 사주는 너무 춥잖아요. 내 사주는 너무 춥고 요 수 기운이 다 재성이라는 거예요. 재성은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관리도 뜻해요. 그럼 그냥 평생 어떤 뭐 잘 나가는 양반 집안에서 곡식이나 이런 거 관리하다가 죽었겠죠. 그게 대단히 옛날 구식 아주 오래된 관법이에요. 사주를 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아직도 그거를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고 와 역시 막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생각을 또 해보셔야 돼요.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아니 그렇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데 살아서 뭐예요? 태어난 이유가 없잖아요. 벌써 시작부터 글러먹은 얘기예요.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순응하면서 살고 감사해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분들 사시는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상담해 주신 분들 사시는 거 보시라고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몇 년 동안 쭉 추적하다 보면은 그 유명하신 분들도 그 본인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투자하다가 다 말아먹으신 분도 계시고, 음. 그리고 뭐 여자 욕심 부리다가 구설수 오르신 분들도 계시고 많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그 네이버 말고 구글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구글이 정보를 더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얘기 말도 없이 많아요. 아니면 그분들도 그러면 그러겠네요. 아, 내가 사실은 투자할 때부터 망할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오래 투자할 때 사실은 망함을 바라보고 한 거야.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니네 속였어. 나는 모든 게 정해져 있어서 알고 있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거죠. 이거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저희가 태어났는데 이유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네. 하물며 어, 길거리에 서 있는 가로수 나무조차도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에 모든 게 정해져 있다니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저는 그 사주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는 보통 사주를 이렇게 사주 덕후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분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첫째, 왜 무턱대고 믿으시지?
네. 이게 너무 놀라웠고요. 둘째, 왜 모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좋은 일은 감사히 여기고 나쁜 일은 피하고 요거를 굳이 뜻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큰 틀이 정해져 있는 것뿐이에요. 큰 틀이. 그리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본 강의 들어가게 되면은 동의를 구한 실제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주에 대입을 해서 이제 보셔도 되시고요. 그러시다 보면은 야 이게 정말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요 여러분들 기존의 사주 명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봤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경계를 강하게 만드는 꼴밖에 안 돼요. 자신의 경계를 강하게 만들어서 나의 잠재성을 묶어놓는 것밖에 안 돼요. 명리 배우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되려 명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 난 그딴 거 안 믿어. 난 내 인생을 개척할 거야. 그리고 정말 힘들 때야말로 기회야. 이러면서 막 달려가겠죠. 근데 되려 명리 배운 사람들은 야 너 뛰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인생 다 정해져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반드시 그 마음속에 좀 새겨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두 달 뒤라도 주변에 계신 분들, 지인분들 사주 명식을 봐주실 때 내가 혹시나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의 바운더리를 정해져 버리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오히려 가로막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계속 해보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세요. 네, 좋으실 거고요. 자, 이제 결론은 저희가 태어나는데 이유가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그 이기 분들 수업할 때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진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미토라 그러죠. 미토가 있는데 왜 아파트 한 채가 없을까요? 전 처음에 띠용 했어요. 한 채가 없을까요? 제가 진짜 이 질문을 한 10번 조금 안 되게 받은 것 같아요. 전 처음에 뭐지? 이게 무슨 얘기지?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이기분들 강의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요 얘기가 대단히 유명하신 분 있으세요. 박청아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래요. 저한테도 이분 책이 있을걸요 아마? 네. 지금 딱 찾아보려니까 안 나오긴 하네요. 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래요. 미터가 있으면은 아파트 한 채다. 근데 전 너무 웃긴 게 그럼 그러니까 좋아요. 명리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쳐요. 반신반의하면서 믿겠죠. 근데 명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은 아니 가만 왜 미토가 있으면은 아파트 한 채지? 왜 이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제 명리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는 방식은요. 미토가 아파트 한 채라면은 왜 아파트 한 채인가? 왜 그런 표현을 썼겠는가? 그 원리를 알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원리를 알게 됐을 때에는 당연히 응용도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미터가 있다고 무조건 아파트 한 채, 그럼 미터 두 개 있으면 아파트 두 채 이러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존의 그 명리학적인 지식을 반박하거나 위배하는 거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강의가 기존의 명리학하고 결이 같습니다. 결이 똑같아요. 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가 있냐면요. 기존의 분들은 이거예요. 아파트 한 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미토 안에는 강한 양기운인 정화와 을목이 음간으로서 응축이 돼 있다 보니까 대단히 강한 양기운을 띠고 있다. 양기운은 현실적인 거고 이게 응축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미토는 이 강한 양기운을 바라보고 있고 온도적으로도 대단히 뜨겁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현실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리고 요 화하고 토가 그 사람한테 좋은 역할을 담당할 때에는 부동산하고도 관련이 실제로 있다. 네. 그리고 결국에 이 미토는 가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을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은 음이겠죠. 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 집중해서 쭉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술을 갈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실제 사주 명식이라든가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원리를 알게 됐을 때에는 그러면은 강력한 음기운이 양기가 강력한 양기가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은 선생님 예전에 수업하실 때 화기가 너무 강하면은 고혈압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양기가 뭉쳐 있으면은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라든가 당뇨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지나 뭐 월지 같이 영향력이 큰데 미토가 있으신 분들은 집안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그분도 역시 당뇨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게 되면요.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배우던 식으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미터 아파트 한 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박청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 당연히 어마어마한 고수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시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리고 저분도 어떤 비유를 하시느라고 미토가 있는 사람은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미토 헉, 아파트 한 채 대박 적어놔야지 그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원리를 저희는 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관찰을 해봤더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현상이 일어났어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왜 저 글자가 저렇게 되지? 그럼 이럴 때는요. 이거를 취용해서는 안 돼요.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취용을 해요? 네. 대신에 그 이유를 밝혀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밝혀냈을 때, 아, 이 글자가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이 명리를 두고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조금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선 대단히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명리적으로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냥 단순히 그 이유도 내가 혼자서 이거겠다 오케이 오늘부터 요거 사용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이제 가설이 세워졌다. 그러면 그 가설을 두고 수많은 케이스를 검증해 보자라는 거예요. 수많은 케이스를 검증해 봤는데 내가 세운 가설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그럼 시작 단계부터 틀린 거죠. 다시 이유를 생각해야죠. 근데 수많은 케이스를 검증했는데 맞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고서에서 얘기하는 고서의 다른 이론과 배치되지 않는가 그거를 살펴봐야죠. 왜냐면 이렇게 봐도 말이 돼야 되고 저렇게 봐도 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서의 다른 이론과도 봤는데 배치가 안 된다. 그리고 수많은 케이스에서 검증이 되었다. 그럼 더 좋은 가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이론이 참에 가까운 이론인 거예요. 그 누구도 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참에 가까운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계속 감명하다 보니까 예외적인 부분이 생겼다. 그럼 조금씩 수정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참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런 방식을 거쳐서 명리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저희가 해수를 보고
돼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수가 있는 일주는 뭐 예를 들어서 신의 일주가 있겠고 을의 일주가 있겠고 뭐 정의 일주가 있겠고 아니 갑자기 다 쓰게 되네요. 네. 아니, 여기까지 쓰고 멈출게요. 네.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네. 요런 이런 일주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돼지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 돼지니까. 그리고 신체가 풍만하다. 아 이게 저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명리를 스스로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 공부하고 나서 유튜브에 사주라고 쳐본 게 작년 한 10월 아니면 11월 초에 처음으로 사주라고 쳐본 거예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유튜브에 사주 관련 채널들이. 근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반가웠죠. 그래서 봤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해수는 돼지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진짜 저는 그때 너무 깜짝 놀란 게 처음에는 웃었어요. 와 진짜 웃긴다. 아,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돼지니까 살이 야들야들하다. 그리고 돼지니까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리고 돼지니까 코 고는 소리가 크다. 그리고 돼지니까 발이 뭉툭하다. 뭉툭인가요? 뭉툭인가요? 네. 뭉툭하다. 아니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거잖아요. 돼지니까 들창코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걸 보고 빵 터졌다가 밑에 댓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 오늘도 소중한 지식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였군요. 아 제가 다이어트 해도 계속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괴로웠는데 역시 이유가 있었군요. 돼지 미워잉 막 이런 거 막 달려있는 거예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종교단체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해수 이게 맞으려면은 진짜 너무 웃긴 얘기예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립이 되려면요. 해수가 왜 돼지인지부터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돼지와 닮았기 때문에 비유를 했는지 그거부터 설명을 해야 그것으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저는 그 12지지에다가 동물을 붙여놨잖아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틀렸다 여기진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고 이렇게 확대 해석해버리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막 진짜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아, 당신은 해수를 달고 있으니까 아마 새끼를 낳을 때, 아니 새끼래, 자식을 낳을 때 새쌍둥이는 낳을 거야. 오, 왜요, 선생님? 아, 돼지가 그렇거든.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근데 저는 그 유튜브 채널을 보고, 야, 이거 내가 채널 잘못 골랐구나. 다른 데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그 들어가서 봤어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봤던 채널에서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그때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갑신일주는 나무 위에 원숭이가 올라가 있는 형상이라 당연히 재주가 많다. 아니 저는 원숭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왜 재주가 많은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납득시키려면은 신금이 왜 원숭이에 빗대어서 설명이 되어지는지부터 설명을 해줘야 저는 믿겠거든요. 근데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도 명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역시 내가 이래서 원숭이를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보고 간목이죠. 안에 신금이 있어요. 얘는 이제 저희가 배우겠지만 금이에요. 금인데 요 안에 보면은 무토가 있고 경금이 있고 임수가 있고 임수가 있고요. 경금이 있어요. 자 이제 간목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간목 입장에서 나무죠. 큰 나무예요. 큰 나무인데
안에 큰 금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 양간은 양간을 더 잘 생하고 극한다. 음간은 음간을 더 잘 생하고 극한다. 요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이제 저희가 개강하게 되면 제가 입증을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네. 그러면은 나무 입장에서 금을 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태롭죠. 무언가 나를 위태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유심히 이제 저희가 살펴보잖아요. 살펴보면은 요 금이 요 수를 생해주고 있어요. 금생수. 그럼 이 수는 결국에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합니까? 수생목의 작용을 하죠. 그러면 결국에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갑신일주는 무언가 나를 위태롭게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책임감도 될 수가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나의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심리적으로 위태롭게 만드는데 그 위태로움 속에서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무언가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럼 딱 느낌이 그렇잖아요. 위태위태하다가 결국에 전화위복, 그리고 자기를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재주가 많겠죠. 그러니까 재주가 많겠죠. 이게 그냥 아시잖아요. 내가 그냥 똑똑한 사람들은 그 공부를 대로 잘 못하는 거 아시죠? 뭔가 지어 짜내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제가 요거 비교 한번 해봐 드릴게요. 계유일주가 있고요. 계사일주가 있어요. 둘 다 대단히 똑똑한 일주로 유명해요. 근데 실제로 누가 공부 더 잘하냐 전수조사를 해보거나 누가 더 기본적으로 공부의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가 보면은 신격이 이쪽이에요. 십성조 지금 안 붙이고 있습니다. 뭐 십성이라는 건 뭐 편재, 식신 이런 거예요. 그냥 요거 속성만 알려드릴게요. 얘는 화예요, 화. 얘는 금이에요. 자, 그만 볼게요. 계유일주는요, 금생수 해주고 있죠, 나를. 그러면 그냥 그 재능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재능을. 나를 생해줄 재능을 갖고 있어요. 이 금 종합 선물 세트가 딱 있잖아요. 금생수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계사일주는요, 가만히 보니까 얘가 화예요. 자, 내가 아무리 물이라 그래도 이 현실에서, 지지니까 현실에서 불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말라버릴까 무섭죠. 무섭다. 내가 아무리 물이라 그래도 밑에 이렇게 불바다가 형성이 돼 있으면 무섭겠죠. 자, 그런데 그 안에 봤더니 경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에서는 나를 뜨겁게 해가지고 나를 말라버리게 만드는데 그 안에서 경금이 피어 올라와서 나를 생해준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공부를 더 일반적으로 잘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개요일주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중함을 어찌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개사일주는 이 현실 자체가 나를 뜨겁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경금이 올라와서 결국에 나를 도와주게 되니까 이 뜨거움으로 인해서 경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얘가 더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데 유리하더라.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원리를 보면서 저희가 가늠하고 또 이론을 정립하고 그걸 이용해서 또 통변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첫째, 정해진 것은 없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큰 틀에서 정해진 건 있어요. 근데 작은 틀은 정해진 것이 없다. 근데 인간 입장에서 그 작은 틀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작은 틀도. 제가 아까 예시 들어봐 드렸잖아요. 누구는 범죄자가 되고, 누구는 효자가 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걸 믿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거가 타당해야지만 된다. 네. 왜? 이래야지만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근데 저 사람 얘기한 것 중에 저거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얼마든지 저한테 말씀 주세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할애를 열심히 했고요. 근데 어느덧 네 52분이 됐으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갔는데요. 네, 저 혼자 떠드는데 시간이 네 52분이 됐으니까요. 저희 12시까지만 쉬어요. 12시까지만 쉬고요. 이제 좀 이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교시부터는요. 12시까지만 쉬어요. 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네. 12시까지만 쉬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 모니터하고 마이크를 잠시 끄고요. 한 5분에서 6분 뒤에 미리 들어와 있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봬요.